꽁꽁 얼어붙은 경제 위로 코스피가 내려갑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이 10초 만에 음성을 복제해주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수집해 AI로 복제해주는 기능의 일부 코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해당 기능은 제시되는 텍스트를 이용자가 읽으면 이를 녹음해 분석하고 AI 음성을 생산합니다. 이 틱톡은 10초 만에 AI 음성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마케팅 문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틱톡은 출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틱톡의 영향력을 우려한 미국 의회가 틱톡을 퇴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하원은 20일 약 6개월간 계류 중이던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패키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바이트댄스가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하면 미국 내 틱톡 앱 다운로드 자체를 금지해 퇴출시키게 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중국 앱스토어에서 왓츠 앱과 스레드 등 미국 소셜미디어를 삭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글로벌 빅파워 간 강대강 대결에 낀 틱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틱톡이라는 플랫폼 많이 이용하십니까? 유튜브로 치면은 쇼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위주로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시청자들은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층, 어린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틱톡에는 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만든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미중 갈등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요. 중국 기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약관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당국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편입니다. 국가정보법이라든지요, 최근에 논란이 된 반테러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열 같은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하지 않지만은 대중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 틱톡의 퇴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인도에서는 이미 완전히 퇴출이 된 상태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공기관 같은데 그런 데에 있는 기기에서는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2년에 연방정부와 기관에서는 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소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변수는 올해 연말에 있는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두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서로 경쟁하듯이 나서면서 이 틱톡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최근 하원에서 관련된 법안이 하나 통과된 게 있거든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법안인데요. 그 법안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그 법안의 수정안이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이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인데 그 매각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에 하원을 다시 한번 통과했습니다. 이거를 바이트댄스에서 거부하면 미국 내에서 틱톡의 앱 다운로드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선을 앞뒀다고는 해도 미국에서도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초당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나온 게 바로 이 소식입니다. 10초 만에 음성 복제를 해서 보이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만드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거만 보면은 TTS, 그러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이거랑 비슷한 서비스로 보이죠. 이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어쨌건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낀 회사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산업 또 미래 산업 쪽에서 중국이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여기에 따라오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쪽으로의 수출 제한, 그러니까 저성능 반도체까지도 수출 제한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비, 그리고 장비에 따라오는 각종 서비스까지도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견제와 제한이 중국 내의 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요. 그 과정 중 하나가 틱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통과된 이 표수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원 쪽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분위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표현의 자유 권리 이런 걸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틱톡을 사용하는 이 젊은층 유권자들 이쪽에 표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설명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것이냐. 이거는 메타와 구글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틱톡이 매각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게 된다면은 어찌됐건 비슷한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 그리고 스냅 같은 곳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사실 지금까지도 보복할 그 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 고심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이 보복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냐. 그거는 애플과 테슬라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대응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중 갈등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그리고 안보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이기 때문에요. 대선이라는 일시적인 이벤트 뒤에도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역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미래 전략산업 쪽이 이 집중적인 타깃이 됐지만은 갈등의 영역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